안녕 여러분, 예딩입니다.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이고요. 근황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. 이미 제 유튜브가 근황 따라잡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요즘 근황이랑 옛날 영상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올릴까 요새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고요. 일단 요즘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상을 좀 남겨볼까 해요. 먼저 저는 다시 세일즈 어시스턴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. 지난번 마지막 근황 전달드릴 때 제가 디자인 일을 구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거기랑 한두 달 정도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간 그 에이전시가 언프로페셔널하게 굴러가는 회사다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, 예를 들면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홈페이지 같은 걸 제작을 하는데 디자이너님이 알아서 해주세요. 와이어프레임 이런 거 일절 없고 그냥 어떤 홈페이지고 뭘 하는 회사인데 디자이너님이 이거에 맞게 그냥 디자인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떤 페이지 디자인하고 싶으신지,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걸 다 물어봤어요. 알아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스케치 단계죠? 그러니까 기본 와이어프레임을 짜서 보내드렸더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. 약간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지쳤고 일단 연락이 잘 안 되시거든요. 근데 좀 너무 이거는 밤 11시에 연락이 왔다가 밤 11시에 답장을 하기도 하고, 저한테 급하게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논할 사항이 있다. 혹시 내일 중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냐?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가능합니다. 그 사이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잠수를 타신 거예요. 그 문자에 대한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오시고 그거에 대한 이 사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, 그래서 제가 한 3, 4일 정도 지나서 그때 그 전화통화는 어떻게 됐냐,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논할 사항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는데, 그제서야 그날 갑자기 그거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하는 거를 그랬다면서 그제서야 막 그렇게 하시는데, 약간 호주에서 그러니까 일을 구했던 거는 굉장히 큰 성과고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애초에 일을 그렇게 하는 곳이다 보니까 호주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는 편도 아니었고요. 지난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못된 고양이 느낌의 루비자라는 여기 액세서리 샵이 있어요. 거기 지금 파트타임 워커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페이 레이트도 괜찮고 아무래도 큰 기업의 그런 파트타임 잡이다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붙어서 나오고, 일요일은 1.5배, 토요일 1.25배 뭐 이런 거 다 지켜가지고,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게 사실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은 거죠. 그래서 쉬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냥 천천히 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여러모로 제 커리어를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요새 생각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. 제가 우연찮게 블로그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동안 호주에서 지내온 거를 이렇게 써서 업로드를 했었잖아요. 그중에 아트마켓 한 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, 호주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에서 이벤트를 연대요. 조그맣게 플리마켓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참여를 하게 됐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사를 다음 주 중으로 하기로 했어요. 이번 주 말까지 여기 계약을 만료하기로 했거든요.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이 집에 너무 살고 싶었는데, 아무래도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저 혼자 주세를 감당하다 보니까, 그래서 둘이 날 때는 굉장히 괜찮은 조건의 집이었는데 혼자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. 그리고 제가 또 4월에 이 갑상선 조직검사하러 한국에 다시 가야 되거든요. 최소 2주에서 4주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또 렌트를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 살 수 있는 3월이랑 4월 중순까지 살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, 마침 또 숙소를 임대하신다는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을 오늘 인스펙션을 보러 갑니다. 그리고 진짜 요새 좀 크게 기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. 사실 몇 달 됐어요. 몇 달 됐는데 워홀 가이드북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. 진짜 진심을 담아서 쓰고 있어요. 일단 뭐 호주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이미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블로그에도 엄청 제가 자세하게 세세하게 적어놨잖아요. 저는 집 구하는 거, 좋은 집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루밍하우스라는 개념 자체를 여기 오시는 워킹홀리데이 워커분들 쓰시더라고요. 근데 쉐어하우스랑 루밍하우스랑 이건 다른 개념이거든요. 쉐어하우스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확률이 적지만 루밍하우스는 웬만하면 다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여기 오시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워커분들이 웬만하면 루밍하우스를 찾을 수 있는
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호주 워홀 와서 멜버른에 살면서 계속 외곽 지역에만 거주하고 있거든요. 보통 그 외곽 지역에 어느 지역에 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이 농공장을 가지 않는 이상 비싼 돈을 내고 다 시티에 거주하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시티가 다 인프라도 그렇고 시티 라이프를 살기 정말 좋지만 사실 조금만 바깥으로 나와도 시티 가격에 뭐 3명이서 같이 쓸 방 돈을 내고 여기서는 혼자 방 쓸 수 있다던가 멜버른 시티 외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. 외곽 지역 살면서 되게 장점을 좀 많이 느꼈어요. 그리고 일구하는 거.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 뭘 확인해야 되는지 뭐 그런 잡 유형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올렸지만 그걸 또 글로 한번 다시 초창에 풀었고 그리고 세일즈 어시스턴트로는 생각보다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 구한 방법이나 면접 본 거 일하면서 쓴 영어 표현들 근데 저희가 만들 가이드북은 저는 멜버른에서만 1년을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멜버른에 관련된 내용을 꽉꽉 채워서 담을 예정이에요. 갑자기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가이드북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도 다 그 가이드북 안에 적고 있습니다. 책이 완성이 될 때쯤 다시 한번 제대로 내용이나 이런 거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. 시간이 날 때마다 맨날 틈틈이 쓰고 고치고를 반복하고 있어요. 진짜 뭐라 그러지? 오랜만에 제대로 열정을 불살 일을 좀 찾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블로그에 쓴 글이라던가 정보 전달 콘텐츠 영상 몇 개만 보셔도 제가 얼마나 이걸 정리하고 남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에 진심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적은 정보를 너무 아무나 너무 흔한 정보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또 허들이 될 만한 금액을 지금 고민해서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막 밥 한 끼 덜 먹으면은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지금 생각을 딱 하고 있고요. 갑자기 너무 플랜을 많이 얘기해버렸네.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요새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세일즈 어시스턴트로 일을 다시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 주 내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요.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썬데이 마켓에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홀 가이드북을 요새 열심히 쓰고 있다. 요 정도가 저의 근황입니다. 그치? 이 정도가 저의 근황입니다. 그래서 저의 근황을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거의 20분이 넘게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이것도 편집할 때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슬슬 출근을 해볼까 합니다. 그럼 저 다녀올게요. 안녕.